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2집 앨범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대한 언론사들의 극찬 반응, 실질적인 이 집계 결과들이 어마무시한 상태인데요. 임영웅, 캐대헌 OST. 캐대헌이 뭡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K-팝을 주제로 한 3D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지금 난리가 났고 전 세계 OST 곡 1위를 모조리 차지했습니다. 근데 임영웅 가수가 지금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애니메이션 OST 곡이다. 그래서 이 캐대헌, 뭐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략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막 호랑이도 나오고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K-팝 가수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요런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K-팝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애니메이션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저런 게 대단해? 라고 하시겠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거든요. 거의 뭐 방탄소년단급입니다. 근데 그 OST를 제칠 수 있을 거냐? 바로 임영웅 가수의 I'm Hero 2 2집 앨범으로 말입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목소리에 힘을 좀 빼고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자, 여기 보면 11곡을 한 번에 쏟아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OST가 점령 중인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흥미를 돋구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멋진 I'm Hero 2 2집 앨범 메인 커버 사진이죠. 참 갈수록 뭐 염색도 했다가 파마도 했다가 짧게도 잘랐다가 했지만 역시 임영웅 하면 떠오르는 이 귀공자 면모가 이번 2집 앨범 때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집 앨범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는 뭐라고 지금 극찬과 예상을 쏟아내고 있느냐? 무려 3년 만에 발매하는 새 정규 앨범이다. 이번 임영웅 가수의 2집 앨범은 총 11곡으로 앨범이 구성됐죠.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 이것도 이미 뮤직비디오가 나오면서 보신 분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낸 지 얼씨구, 들꽃이 될게요, 비가 와서, 원더풀 라이프, 그댈 위한 멜로디, 돌아보지 마세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나는야 히어로, 우리에게 안녕. 근데 이게 또 참 귀엽고 재밌게 요렇게 포스테이지 붙인 것처럼 2집 앨범이 꾸며져 있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임영웅 가수가 참여한 이 작곡과 작사에 참여한 노래가 3곡 정도 된다고 하죠. 뮤직비디오로 먼저 베일을 벗은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은 평범한 일상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울림 있는 노랫말과 경쾌하면서도 안온한 밴드 사운드가 어우러졌다. 뮤직비디오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표현한 듯한 다채로운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신곡을 노래하는 임영웅의 모습이 담겼고, 순간을 영원처럼 뮤직비디오는 공개 후 하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30만 건을 넘어선 상태이다. 이거 뭐 100만 뷰 금방 가겠죠.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수록곡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직은 알리지 않았다. 임영웅이 앨범을 어떤 색깔의 곡들로 채웠을지가 너무나 주목이 된다. I'm Hero 2에 대한 물고기 뮤직은 골라 듣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앨범이다. 임영웅은 이번 앨범을 통해 넓어진 음악적 스펙트럼과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실 노래 제목들만 봐도 힙합스러운 곡, 댄스곡 같은 노래, 발라드 같은 노래, 트롯 같은 노래 다 느껴지죠. 순간을 영원처럼이 약간 미디엄 템포의,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폴라로이드 앨범에 나왔었던 노래처럼 미디엄 템포의 컨트리 팝 같은 형태의 노래가 왠지 2집 앨범에 담길 것 같다. 그게 아마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것이 타이틀곡이 될 것 같다 했는데 이게 또 얻어 걸렸습니다. 네, 예상이 좀 맞았네요. 그래서 요번 노래가 나온 것처럼 완전히 나는야 히어로처럼 신나는 노래도 있고, 완전 발라드풍, 완전 트로트, 다양한 힙합, 댄스 곡들이 다채롭게 담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론사에서는 이미 임영웅 가수의 1위를 점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컴백 때마다 1위를 했다.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간의 차트 성적은 임영웅의 인기를 대변한다. 22년 5월달에 발매한 1집 I'm Here로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로 서클 차트 주간 디지털 차트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빅뱅의 노래와 아이브의 노래를 전부 다 제쳤다. 모래알갱이와 Do or Die 역시 지난해 5월달에 발매한 온기와 4월달에 선보인 천국보다 아름다운 등 다수의 곡들로 차트 1위를 찍는 화력을 과시했다. 그러니 언론사에서 임영웅 가수가 복귀하면 1위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영웅 가수가 이렇게 1등을 차지한 차트와 공신력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노래들이 임영웅 가수의 압도적인 성적을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신곡으로 또 한 번 음원 차트에 정상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음반 차트에서는 아쉽게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CD 음반을 환경보호를 위해 팬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음원 차트는 지금 임영웅이라는 슈퍼스타의 귀환으로 바싹 기대와 긴장, 흥분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거론되고 있느냐? 임영웅에서 아이브까지 정체성을 구축한 신곡들이 쏟아져 나온다. 임영웅 가수와 함께하는 가수들의 이름을 보세요. 보면 걸그룹 탑 수준의 아이브 그룹과 임영웅 가수가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앨범 가수로서의 면모가 복귀했다 하면은 웬만해서는 정상, 최정상, 탑급의 이 아이돌 가수들과 함께 지금 거론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임영웅 가수의 2집 청음회가 열렸죠. 저는 여기 못 갔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의 증언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50개 극장에 5만 명의 팬이 몰렸습니다. 50개 극장에 5만 명의 팬. 와,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 개 극장에 최소 1000명씩 몰렸다는 얘기입니다. 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언론 기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이번 청음회에 대한 극찬을 쏟아낸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5만 명이 몰렸다. 극장별로 청음회 예매가 지난 21일 순차적으로 오픈하자마자 서버가 마비가 되었고 콘서트 티켓팅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대기 인원이 생길 정도였다. 5만 명 규모의 청음회가 국내 음원 공개 전 이벤트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까지 설명이 되었다. 이날 공개된 타이틀곡 순간의 영원처럼 서정적인 가사로 인생에 대한 울림을 전하는 노래. 길지 않은 인생 잘 살아보고 싶어 마음껏 사랑을 해보려 해 라는 가사로 삶을 대하는 자기만의 메시지를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번 청음회에 왜 5만 명이 몰릴 수밖에 없었는지 갔다 오신 분들이 정말 극찬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보시면 임영웅에서 이서진까지 초호화 캐스팅으로 무장한 SBS 예능 라인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공중파 방송사인 SBS에서 대표작으로 내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만든 예능 방송 중에 임영웅 가수의 섬총각 영웅이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앞에 말씀드렸던 2집 앨범 같은 경우는 아이브와 같은 이 최정상급의 아이돌 그룹들과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임영웅 가수의 예능 방송조차 공중파 SBS에서 내놓은 대표작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예능 방송뿐만이 아니라 임영웅 가수가 등장하는 불후의 명곡도 지금 파급력이 난리가 났습니다. SBS에서 잡았죠. KBS에서 잡았죠. 야, 그러니까 이 공중파 방송사들이 지금 임영웅이라는 슈퍼스타를 모시느라 전쟁인 겁니다. 불후의 명곡 임영웅과 친구들 특집 방송은요, 심지어 웨이브 OTT에서도 독점 생중계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중파 방송만이 아니라 OTT 사이트에서도 임영웅 가수의 불후의 명곡 이 방송권을 돈을 들여 구매해가지고 우리 웨이브에서도 봐주세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와, 미쳤죠?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 이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규 편성 방송도 아니고 2주에 걸쳐서 나오는 동영상 서비스일 뿐인데 이걸 OTT에서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영화 정도가 되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거든요. 아니면 장편 드라마거나 아니면 장편 예능이거나. 근데 임영웅 가수의 불후의 명곡은요 2주에 걸쳐서 나오는 특집편일 뿐입니다. 근데 이걸 웨이브에서 판권을 구매해가지고 단독 서비스를 한다. 미친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지금 누가 나옵니까? 최근 이혼 발표를 한 현역가왕의 린, 그리고 이적, 그리고 크라잉넛, 임영웅 가수와 인연이 있었던 가수들이 모조리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단독 특집이자 임영웅 가수와 함께 음악 여정을 동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방청 신청에만요 당일날 10,000건 이상이 접수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공개 녹화 이후 무대를 직관한 판정단들의 호평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임영웅과 친구들 특집은 임영웅이 직접 기획한 특집으로 섭외부터 선곡까지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임영웅 감독이 된 거죠. 녹화 당시 좋아하는 음악 친구들과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았다. 제작진분들께 내가 먼저 제안을 드렸다. 기획 비하인드도 나왔고요. 임영웅으로부터 직접 섭외를 받고 선뜻 특집에 동참한 이적, 린, 로이킴, 조재즈, 노브레인, 전중혁, 노브레인이네요. 크라잉넛이 아니라. 그리고 최유리, 전무후무한 라인업이 탄생이 된 겁니다. 심지어 11년 만에 이혼했다라는 린이 그 직후에 불후의 명곡에 등장했으니 얼마나 임영웅 가수와 인연이 있고 얼마나 임영웅 가수의 섭외에 흔쾌히 달려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임영웅 가수의 파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완전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버렸다라는 후문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임영웅과 친구들이 드디어 30일부터 2주에 걸쳐 방송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엄청난 방송의 어떤 영향력 때문일까요? 직접 섭외한 이유가 본방송에서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임영웅 가수의 노래가 앞에 말씀드렸던 캐대헌, 데몬 헌터스와 같은 엄청난 전세계 글로벌 K-POP 애니메이션의 OST와 경쟁, 그리고 임영웅 가수의 2집이 항상 말씀드렸던 엄청난 아이돌 걸그룹들과 함께 거론, 청음에도 역대급 기록, 신기록, 임영웅 가수의 섬총각 영웅이 공중파 SBS 예능 방송에서 간판 예능, 그리고 임영웅 가수의 불후의 명곡 특집편이 OTT 단독 서비스. 이러니 이찬원 가수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연락 한번 좀 제발 달라. JTBC까지 나서게 된 겁니다. 이찬원 가수가 괜히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JTBC 톡파원 25시 제작진이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 요청은 JTBC가 요청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찬원 가수가 임영웅 가수에 대해서 제발 한번 연락을 달라. 내가 미국 콜로라도주의 대표 도시인 덴버에 나온 이 곳이 너무 멋지니까 몇 명 데리고 가야겠다. 임영웅 씨 연락 한번 달라. 섭외에 나서며 웃음을 자아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아티스트 임영웅 가수의 영향력과 위상이다. 근데 이 위상과 영향력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드디어 임영웅 가수의 섬총각 영웅이 아주 성황리에 일부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방영한 것 같은데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몇 부작이고 촬영지는 어디고 몸빼 바지를 입은 히어로가 파격 등장을 했다. 방영 전부터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졌는데요. 야,
이 시청률 파워가 애초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마무시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 얘기하기 이전에 오늘 하나 더 깜짝 놀랄 피케팅 전쟁이 있었죠. 바로 임영웅 가수의 전국 투어 티켓 예매 오픈이 있었는데 또 한 번의 피켓팅을 예고하면서 이미 앞서 전국 투어 콘서트 예매 사이트 서버 다운은 물론 초고속 전석 매집 등 엄청난 경이로운 기록을 세워왔기 때문에 이번 인천 콘서트 티켓 예매가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또 일반 대중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나게 빠르게 예매가 끝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저는 접속하자마자 광탈이라고 하죠. 빛의 속도로 실패를 해버렸다. 뭐 물론 인천 콘서트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11월 대구와 서울, 아마 서울 콘서트와 마지막 12월 광주 콘서트 때 요번 피켓팅이 어떤 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티켓팅에 참여하고 있는데 매번 성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 인천 콘서트 티켓팅이 끝났습니다만 이제 11월 대구와 서울 콘서트, 12월 광주 콘서트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고 아마 이건 저만의 조심스러운 예상입니다만 매년 그래왔듯이 아마 앵콜 콘서트도 나중에 티켓팅 오픈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12월달 광주에서 연말 콘서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앵콜 콘서트는 그 이후인 설날 전후를 기점으로 한번 앵콜콘이 있지 않을까. 일단 제가 한번 가시적으로 살짝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티켓팅이 지금 또 피켓팅이죠. 피 튀기는 티켓팅이 또 하나가 종료가 됐습니다. 성공하신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티켓팅이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임영웅 가수의 섬총각 영웅이 방영이 시작이 되었죠. 히어로가 울었다. 오열한 사연은 막 이랬는데 많은 분들이 야, 우리 아티스트가 눈물 흘렸나 보다 했는데 이거 굉장히 슬프다기보단 힐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자,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임영웅 가수가 속 이야기를 많이 꺼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속마음을 점점 더 많이 공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명 시절 크루즈 행사를 많이 가서 그때 기억이 난다. 이렇게 소모도로 향할 때 배를 타고 들어가던 임영웅 가수가 뭐 알겠지만 스스로가 분명히 이런 크루즈 여행에서 행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아티스트의 전국 행사를 돌 때 모습을 보면 이 봉고차 안에는 트렁크와 뒷좌석에 자신이 직접 협찬받아 놓은 의상들, 백팩 안에는 화장품과 헤어스타일링을 돕는 제품들, 이런 걸 가지고 다녔단 말이죠. 크루즈 행사도 임영웅 가수가 정말 얼마나 먼 지역까지 가서 행사를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도착한 섬, 소모도가 절대 큰 섬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섬에서도 인기 폭발. 우리 아들이 온 것보다 더 반갑다. 냅다 와서 와락 안기고 미치게나 이쁘다. 이장님도 임영웅 가수를 보고 어디서 본 사람인데 귀한 사람이다. TV에 나왔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이러면서 막 냅다 와락 껴안으시고 우산까지 가서 씌워주시고 텔레비에서 보면 이뻐 죽겠는디 우리 아들 보는 것보다 더 반갑다. 심지어 급히 전화를 걸어 아내분이 와서 이렇게 임영웅 가수를 안기는 모습이 나왔죠. 부녀 회장님도 임영웅 가수를 보자마자 내 새끼 이러면서 예뻐하신 이 모습, 가슴이 막 설레인다. 아침은 먹었냐. 아마 이 마음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전국에 계신 아마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20대 아니죠. 10대부터 100세까지 아우르는 임영웅 가수의 이 팬층을 본다면 나이가 어리건 비슷하건 많건 관계없이
이렇게 임영웅 가수를 눈앞에 맞닥뜨렸을 때 반가움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가 어색하다. 아무래도 예능 방송 출연이 같은 탑6 멤버들 또 같은 트롯 가수들 수많은 연예인들과 비교를 해봐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출연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예능 방송 출연 카메라가 좀 많이 어색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영웅 가수가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시세끼 형태와 상당히 유사하게 자신들의 지인과 함께 밥도 먹고 노래도 하고, 근데 뭔가 삼시세끼는 힐링도 됐지만 상당히 좀 먹방 위주의 방송이었거든요. 먹는 장면이 거의 주안점이 됐는데 임영웅 가수의 이번 섬총각 영웅을 딱 1편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봐왔었던 우리 아티스트의 많은 이런 컨텐츠 영상들처럼 노래가 위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뭐 이렇게 밭일도 하고 음식도 해 먹고 소탈한 이야기도 하지만 항상 중간마다 임영웅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왔죠. 실제로도 친한 세 사람이 다 등장을 해서 이 궤도는 이날 영웅이를 보니까 카메라 돌 때는 말을 안 한다. 이걸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지금도 100%가 아니다. 라는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요리하는 임태훈, 과학하는 궤도, 음악하는 임영웅, 이 조합이 너무나 좋다. 어디든 가서 진지하고 힘든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말도 했죠. 우리 아티스트가 그 마음을 실제로 드러냈습니다. 이 섬에서 불면증을 치료했다. 낮잠까지 푹 잤다. 마음 편안히 누우면서 잠들었다. 약간 평소에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런 슈퍼스타의 삶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원래는 억지로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 못 들었는데 이 외딴 섬에 와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충분히 잤다. 체력이 보충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요 마음은 우리가 연휴 때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그 집에서 이렇게 방에 누워 자면은 정말 많이 자잖아요. 저는 어릴 때 너무 많이 자서 잠에 막 취해 있었고 이랬는데 아마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것을 임영웅 가수가 오랜만에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섬이고 자신을 찾는 사람들보다는 혼자만의 시간,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 가수의 요번 섬총각 영웅, 많은 분들이 특히나 너무나 기대를 했던 건 나는야 히어로 신곡이 이날 최초 공개를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신곡 노래 언제 나오나 엄청나게 기다리셨거든요. 티켓팅 못지않게 기다리셨고, 사실 임영웅 가수가 여기 캐리어 들고 들어올 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사일부터 통발 던지기까지 섬마을 임반장으로 변신한 모습을 우리가 다 목격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역시나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라도 섬총각 영웅 제일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아티스트의 나는야 히어로 노래가 깜짝 공개가 됐습니다. 야, 이렇게 파도치는 뒷배경을 두고서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이 정말 멋졌거든요. 자, 근데 이 노래 나는야 히어로 섬총각 영웅 메인 테마곡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2집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은 아닐 것 같지만 어찌됐건 요번 섬총각 영웅 단독 예능 방송의 메인 노래가 되었다. 메인송이 되었다. 딱 이 나오는 전주부터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밝고 굉장히 신나고 약간 좀 포크송 같기도 하고 컨트리 음악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가사를 보면 나는야 히어로 언제나 노래를 불렀지. 저는 이 가사 딱 보자마자 임영웅 가수가 작사를 했겠다. 작곡까지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일단은 작사까지는 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임영웅 가수의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언제든 불렀지. 나는야 히어로 오늘도 노래를 부르지. 그러니까 가사가 복잡하거나 뭔가 어려운 것이 없이
누구나 한 번 들으면 귀에 탁탁 꽂히는 나는야 히어로가 상당히 반복되는 훅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디도 쉽고 노래 자체도 빨리 외울 수 있는 온 세상 이 노래가 들려올 때까지 라면서 노래 쫙 부르는데 이게 또 풀 버전을 다음 주에 이건 근데 임영웅 가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섬총각 영웅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SBS 제작진이 이렇게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나름 장치를 해놓은 거다. 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어쨌건 나는야 히어로 노래를 들어보면 항상 노래를 부르는 히어로다. 온 세상에 이 노래가 들려올 때까지 나는 노래를 부르겠다. 노래로서 희망과 기쁨과 많은 감격을 주는 자신의 현재의 삶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예고편도 깜짝 놀랐죠. 낚시하는 모습에 우리 아티스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낚시를 많이 해본 것 같진 않았어요. 미끼 먹고 도망갔다, 낚시 끼우다가 깜짝 놀래기도 하고 이런 귀여운 모습들이 많이 공개가 돼서 요번 주는 조금 오프닝 정적이고 살짝 적응해가는 단계였다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이 섬총각 영웅의 예능적 면모가 많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웠던 건 아무래도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맥주도 한잔하고 소탈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속 이야기를 많이 꺼내잖아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내 남자의 속 이야기라고 하는데 요 장면에서 어떤 멘트가 오갔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영웅 가수가 그래서 30대 중반이 되면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살짝 흘러 지나갑니다. 요즘 연예인들 결혼 소식이 정말 많죠. 제 채널에서도 매번 다뤄드리고 있는데 우리 임영웅 가수도 이제 어찌 보면 슬슬 결혼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나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40대, 50대, 60대에 하는 그런 가수들도 있고 연예인도 많지만 우리 임영웅 가수가 창창한 젊은 시절에 아무래도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할 만한 시기가 이제 도래해 오고 있다는 건 팩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들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이 외로운 사람들 노래 듣고 있는 이 이경, 임태훈 함께 간 이들의 표정을 보면 이 임영웅 가수의 노래가 이 정말 작은 마이크잖아요. 여기에 어떤 음향 장치가 그렇게 잘 돼 있겠습니까? 하지만 듣고 있는 이들의 표정을 보면 푹 빠져서 감탄과 감동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자, 이런 임영웅 가수의 섬총각 영웅 시청률이 어땠을까요? 자, 제가 한번 시청 점유율을 한번 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웨이브라고 하는 OTT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곳이에요. 여기 보면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죠. SBS 섬총각 영웅 2위에 KBS, 현대홈쇼핑, MBC, 홈쇼핑, 그리고 MBN, 한일탑10쇼 현역가왕 멤버들이 등장하는 이 종편 예능 방송 매주 화요일마다 1등하던 한일탑10쇼조차도 임영웅 가수의 순위에 한참 밀려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SBS 섬총각 영웅이 압도적인 1등, 뉴스 프로그램보다도 더 앞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니 이 시청률이 막 엄청나게 막 30% 막 이런 건 현실성이 너무 없지만 충분히 동시간대에 방영한 공중파 방송들 중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너무 높아졌다라는 것이 이 시청 점유율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볼 수 있었다. 아마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티켓팅 빨리 끝내고 이거 방송 봐야지 하시느라 정신 없으셨을 것 같지만